서동재의 자리를 채우는 김사연. 김사연 부장. 황시몽입니다. 나보다 나이는 2살 적은데 나랑 동기야. 예, 압니다. 그리고 고급스러운 일본풍의 내장 요리가 세팅되죠. 저는 됐습니다. 자, 잘해봅시다. 건배! 마지못해 술을 받는 황시목. 그러나 너도 뭐 그 알코올 분해 연소가 없어? 아닙니다. 그럼 하냐? 시목과의 만남이 파토난 여진은 음식을 들고 장건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장건에게 뜻밖의 제안을 하죠. 아이 안 가. 내가 협의회는 무슨. 아유 됐어요. 아이 되긴 뭐가 돼요. 팀장님 데려가요. 팀장님 딱 좋구만. 아이 팀장이면 안 돼. 나이 때문에. 나이 제한도 있어요? 채빛 단장은 신재영 국장을 제외한 한 명의 인원을 보충하고자 했고 경찰대 출신이 아니며 일선 경찰이어야 하며 나이는 30대 후반인 사람을 찾고 있었죠. 내가 단장님이랑 얘기할 때 내가 누구 딱 떠올렸다고. 일선 형사에 경위에 30대야. 일 너무 잘하고. 이건 우리 짱건 형사님이 모르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얘기지. 그치? 뭘또 내가 무슨 일을 저래. 위에서 픽했다고 해도 팀장이 허락할까? 안 돼. 왜요? 야, 가뜩이나 손 없어 죽겠는데. 너 가고 얘까지 데려가면. 여기 봐봐. 여기 남은 애들 어떻게 해? 아니 자영사 완전히 가는 거 아니라면서요? 협의회 있을 때만 참석한다고. 야, 아예 데려가면 보강이라도 하지. 어? 그건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제. 보강도 해주지 않는 윗선에 단단히 뿔이 나 있던 팀장.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용의자 보강동 중개소로 온답니다. 일단 10시인데 바뀔 수도 있어요. 네. 뭔데? 나갑니다. 뭐야? 부동산 범죄예요? 그거 진흥팀이랑 같이? 원래 폭력이라 우리 편이었는데 이 자식이 전공을 맞거든. 뭘로? 전세 사기요. 습관처럼 튀어나가던 여진은 그래, 너도 가게? 네? 장 회사님! 장 형사와 전화 약속을 하고 돌아섭니다. 어딘가 마음이 허한 여진이었죠. 그리고 담배를 피우러 나가던 태아는 많은 양의 일을 시목에게 하달하죠. 경찰하다가 국회의원 의원도 전부 몇 명인가 보자. 경찰이 자칫 경찰장을 또 새로 내놨어. 그것도 뽑자. 네. 제주도는 따로 뽑고 이전거랑 비교해서 내일 회의. 내일 아침에 거기 가지. 어디? 있어. 시간 없어. 의정부 갔다 온 대로 해. 수많은 양의 일들이 쏟아집니다. 시목은 너도 태우려고?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가? 내가 머리 털라고 먼저 가는 막내 못 봤어. 예. 내일 뵙겠습니다. 야! 그렇게 법제단실로 돌아와 태아가 시킨 일을 처리하던 시목은 세곡지구대와 관련된 파일을 훑어보죠. (2017년) 세곡지구대의 야간 순찰 근무죠. 별일 없지? 에이, 뭐 별일이 있간디요. 유흥업소와 유착으로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았죠. 적발 후에도 유일하게 보직을 유지하고 지구대에 남은 1명. 그리고 사망자. 근무하던 지구대 샤워실에서 발견된 송기영 경사. 평소 우울증이 있었던 자기 조의 조언들을 내사하던 경찰의 자살 때문에 팀원들이 합심해서 그를 죽인 게 아닐까, 경찰이 경찰을 죽인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을 품기에는 충분했죠. 그러니까 만약 범죄라면 자기들 뒤를 캐던 동료 경찰을 다른 조원들이 합심해서 처리하고도 이정관 완전 범죄로 묵혔던 거네. 예.
조원들 뇌물수수가 밝혀진 건 송 경사가 죽고 나서도 몇 달 뒤다 보니까 그전 일은 유야무야 된 거죠. 태아는 이 사건이 쓸만한가 파악해 보기로 하죠. 서동재 검사, 예, 부장님. 너 대검 팔지 마. 이게 법제대에 나서서 개판게 되면 안 돼. 나 서동재가 대검에서 뭘 한다 이런 말 한마디도 안 돼. 네가 같이 다니면서 감시해. 넌 나서지 말고 서프로가 움직이게 하대. 내가 일선 검사를 시켜서 경찰 비리를 캐자는 게 아니라 의정부 관할 검사가 단독으로 혐의장을 포착해서 재수사를 시작한다. 이거 알지? 예. 네. 만약 자살이 맞다면 어떻게 되겠어? 재수사 자체가 없었던 거죠. 세곡지구대 경찰들의 증언. 샤워실에서 목을 매단 송기영 경사를 김수항 순경이 발견했고 지나가던 백중기 팀장이 달려왔다. 야 이거! 아씨 뭐야! 종기야! 모두가 그렇게 살리려고 노력했고 심폐소생술까지 했지만 결국은 숨을 거뒀다. 송 경사의 시신에선 4-5CPR로 크게 멍이 든 가슴 부위와 손톱에 남은 누군가의 살점까지 발견되었죠. 명백한 몸싸움 흔적이 나왔는데 그냥 넘어갔다고요? 야, 만약에 네가 죽었어. 근데 직업 동료 여섯이서 똑같은 소리 하는 거야. 널 발견하고 풀어주려는데 이 뿌리치려는 건지 뭔지 몸부림치더라. 그때 긁혔다. 사람들이 이거 의심할까? 검사 여섯이서 단체로 거짓말하는 것 같다면서 의사가 부검을 주장하고 나설까? 가슴에 멍이야. 이 심폐소생 때문인지 가혹행위가 있었든지 구분 안 될 때가 많고. 심옥은 미심쩍은 부분을 물어보죠. 우울증 때문에 지구대로 오게 됐을까요? 이 송기영 경사 이력을 보니까 원래는 경찰서 형사였던 사람인데 갑자기 얘야 지구대로 옮겨졌네요. 이런 발령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형사였던 송기현은 다리를 절뚝이던 의경을 발견했고 서장이 차를 운전하다가 급정거를 한 것에 화가 난 서장이 구두발로 다리를 걷어찼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게 운전은 잘했어야지 새끼야. 서장님 다치셨어? 서장님이 목에 담이 오셨다고. 고민하던 그는 서장에게 말했고 그대로 원래 있던 동두천소에선 부당행위를 그냥 못 넘기고 그 결과로 옮겨진 지구대에선 부정행위를 못 참아주고 그러다 간 거지. 야, 이렇게 보니까 송경사라는 사람 꼭 누구 같지 않냐? 누구요? 아니다. 야, 아무리 너라도 그렇게 간 것까지 똑같이 말아야지. 내가 그런 건 정말 2번 다시나 3번인가. 어쨌든 서동재 전임검사는 송 경사의 타살 가능성을 처음 제기했고 유흥업소의 업주를 조사하다가 뜻밖의 진술을 듣게 된 것이죠. 얼마 전에 자살한 경찰 있잖아요. 그 경찰 그거 자살이 아니라던데. 성납받치던 세곡지구대에 몇 달 전에 자살한 경찰이 하나 있는데 그게 실은 자살이 아니라 그랬던 증거가 어디 있어요? 저희같이 불장사하는 사람들이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래도 이제 이 바닥 사람들이 암암리에 다 그렇게 알고 있다. 그게 사실이다. 이거거든요. 경찰들은 업소 상납 행태를 조사하던 송 경사를 막기 위해 살인을 택한 걸까? 그걸 듣고도 전임 검사가 재수사를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발굴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잖아. 바쁘신 거 아는데 내가 마음이 안 좋아서 꼭 뵈야 할 것 같아서요. 선배님께서 마음 안 주실 건 아니죠? 이제 거의 한 조의 사람이 된 오주선 변호사 강원철을 만나 시답잖은 이야기를 건넵니다. 그의 의도는 따로 있었죠. 하필 성문에서는 또 돌아가신 분을 가지고 검찰이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살인자를 포장해줬네. 그딴 소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때 같이 계실 때죠? 아닌가? 맞습니다. 서부지검에서 제가 그분을 모실 때입니다. 성문일 보고 어떻게 못해요? 내가 읽어봐도 속상하던데. 대응을 했다간 한조 경영권 싸움에 말려드는 꼴이 되니까요. 그건 뭐 그렇죠. 아마 지발등 찍고 있을 거예요. 이성재는 지금쯤. 저희 법조인을 대표해서 한마디 쏴주시죠. 어디 검찰을 물고 늘어져 건방지게. 대표하실 위치도 되시겠다.
저도 좋아서 참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이성재를 공격하면 결국 이현재를 도와주는 꼴이 됩니다. 이창준 수석을 방어하려면 부부가 같이 흉계를 꾸민 게 아니다까지 가야 되는데 그럼 이현재의 정통성을 제 손으로 입증해 주는 거니까요. 오주선은 그러지 말고 이성재와 붙어먹은 성문에게 반박 기사를 내라 말합니다. 누가 됐든 재벌 회장 둘이랑 싸우는 거보단 하나가 안 나으시나? 이성재 그 옛날부터 싹수가 노란 게. 강원철의 흔들리는 모습을 확인한 그는 바로 이현재를 만나 상황을 보고하죠. 성문 기사에 대해서 곧 반박할 걸로 보입니다. 반론 정도가 아니라 기사를 부인하고 비난할 수밖에 없죠. 강원철 지금 본인이 처한 입장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강원철이 성문의 기사에 반박하지 않는다면 이창준 덕에 그 자리에 오른 자신의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으니 당연히 반박을 넘어서 크게 공격할 것이라며 호언장담하는 오주선. 그 모습에 이현재는 이렇게 잘 처리해 주시니 앞으로도 많은 부탁을 드리겠네요. 부탁이시라뇨, 회장님? 해서 오 변호사님께선 한조의 내부 고문이 돼주시죠. 감사합니다, 회장님. 외부에선 한조와 변호사님의 계약 관계를 알 필요가 없으니 더 편하게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오늘처럼. 한편 세곡 지구대를 찾은 황시목.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샤워실로 들어가죠. 그리고 줄자를 이용해 여기저기 대보더니 현장을 목격한 경찰 6이 모두 똑같은 소리란다. 거기에 긁힌 이유는 죽어가는 사람의 몸부림 때문이었다.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 뭐야? 저 뭐 고치셨어요? 지구대로 돌아온 백 팀장은 너한테 연락 없었어? 야, 검사가 직접 날 불렀다니까. 그 인간 죽어서도 속을 썩어. 야! 죄송합니다. 아니야, 못 들었을 거야. 그렇게 전화를 끊은 뒤 고순경에게 말하죠. 너 내일부터 휴가지? 나랑 바꾸자. 저 엄마 아빠랑 어디 가는데요? 저 예약해서 가야 돼. 시장님. 그리고 본청의 한여진. 웰컴! 나 안 늦었죠? 딱 맞춰 왔어. 갑시다. 이제부터 좀 중요합니다. 비밀의 숲 2를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설명이 시작되죠. 2라운드는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해 아쉽다면서 의견을 조율해보자고 공청회를 열었습니다만 서로의 입장 차이만 당시 청장님께서도 직을 거는 자세로 임하셨지만 대한민국 경찰 수사는 검찰이 지휘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지 못해 또다시 무산됩니다. 3라운드에 해당되는 2011년 사법경찰 관리는 검사의 명령에 직무상 복종해야 한다는 복종 규정이 마침내 삭제됐지만 검사의 지휘권, 검찰만이 수사를 끝낼 수 있다는 종결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제 마지막 4라운드, 2019년 현재입니다. 이전 두 정권에 굴복한 검찰이 국민들 앞에 최악의 신뢰도를 보여주면서 지금까지 검찰이 여론과 정치권의 압박에서 밀리는 건 사실상 처음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검찰에선 수사권 조정을 해주겠다면서도 전제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협의회를 앞둔 미팅이 끝이 나죠. 잠깐만, 나 잠깐 자리 좀 갔다 올게요. 어떻게 팀장 만나봐? 그 조원들 뇌물수수를 팀장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해서요. 책임 서울로 한 직급만 강등됐습니다. 보직은 유지하고요.
팀장이 몰랐다. 팀장만 몰랐다. 늘 붙어 다니는데 말이 되는 얘긴가? 팀장은 5년 동안 함께한 팀원들은 송경사의 죽음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 말합니다. 오히려 맨날 죽상을 하고 돌아다니는 송경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팀원들이 최선을 다했다 말하죠. 길게 걸리겠네. 저 내일은 다른 조원을 접견할 예정입니다. 그 지구대 제일 고참이다. 접견? 그때 뇌물수수로 실형 선고받고 지금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이라서요. 내일 협의회 끝나고 출발하겠습니다. 서프로 혼자 경거망동하지 말라고는 전했지. 네. 그런데 빠른 분입니다.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빠를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갖고 왔지. 지금까지 검이나 경이나 서로 문제는 다 일으켰어도 내부살이는 없었어. 드디어 형사법제단과 수사혁신단이 협의회를 가지기 위해서 제3의 장소에 모이게 되죠. 감사원 302호 심옥은 자리에 앉아 뉴스를 찾아보죠.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황심옥 검사입니다, 단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뵙네요. 최빛입니다. 최빛은 그쪽들이에요? 이쪽이 편하시겠습니까? 그렇다는 게 아니라 미묘한 신경전. 법제단 간부들은 복도에서 경찰청의 두 사람과 마주하죠. 김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시죠. 그렇게 제1차 공경 협의회가 출발합니다. 둘, 셋. 시작은 신재웅 수사국장의 인사말이었죠. 다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고 모여줘서 고맙고 먼저 그러니까 저희 일 하는 건데요, 뭘. 저야말로 먼 걸음 해주셔서 감사하죠. 이 또한 신경전. 간단하게 우리가 여기 모인 목적을 짚고 갑시다. 현 정부에서 국정개혁의 일환으로 많은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검하고 관련된 건 크게 4가지. 수사 지휘권, 수사 종결권, 영장 청구권. 이 3개를 개정하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즉 공수처 설치 논의입니다.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영장 청구권은 정부 조정안에서도 안 건드리기로 결정났는데요. 현행 유지요. 협의회에서도 제외시켜야 맞지 않습니까?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정부안만 따를 거면 굳이 뭘 필요가 있었을까요? 경찰과 검찰이 직접 논의해서 새로운 개혁안을 내자는 게 이 자리 취지 아닙니까?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그걸 할 몰라서가 때에는 아니.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 12조 3항. 헌법을 개정할 겁니까? 뜨거운 공방이 펼쳐집니다. 헌법에 의거해 여전히 권한을 줄 수 없다는 검찰 측, 사례에 근거해 이제는 권한을 줘야 한다는 경찰 측. 치열하던 그때 우태하는 이거 뭐 5.16이 나오질 않나. 10년 전 것까지 자꾸 옛날 얘기 하시는데 옛날을 들추는 이유가 그만큼 이제 많이 개선됐기 때문 아닙니까? 그럼 지금 일을 알려드릴까요? 바로 며칠 전 일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전세 사기 같은 거는 안 당해보셨죠? 여진이 용산서에 갔던 날 팀원들이 급하게 뛰어나갔던 이유, 바로 1인당 2억 5천 이상의 피해액을 낸 전세 사기범 때문이었죠. 저 10년 동안 모았어요. 그게 딱 하루 만에 없어졌어요. 저 큰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내 집 내 명의도 아니고 전세방 하나인데. 가짜 중개인까지 만들어 치밀한 범행을 한 전세 사기범. 그를 꼭 잡아야 했죠.
곱기 살기로 도망치는 범인. 쫓아가던 장건은 지하철역으로 뛰어 들어간 범인. 현장을 기록하던 박순경은 한 통의 전화를 받죠. 잠시만요. 저 팀장님, 검찰에서 피의자 데려오라고 했다는데 그러라고 해요? 무슨 피자 임마. 어제 우리 유치장 들어온 동창 찌른 놈이에요. 서부지검에서 지금 그놈 좀 데려오라고. 필요하면 지들이 와서 데려가면 되지 왜 우리한테 데려오라 말아야. 바빠 죽겠는데. 자기들 지금 좀 많이 바쁘다고 협조하라고 했대요. 유치장 당직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는데 뭐라고 하고. 야, 피의자 호송은 각자 알아서 하기로 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우리 부려먹어. 법 박힌 게 언젠데. 그러면 지금 수사가 시키라는 거야 임마. 예. 팀장은 말도 안 되는 검사의 요구를 단번에 컷합니다. 범인을 잡긴 했지만 이제부터가 문제였죠. 근데 이놈이 영장이 안 나옵니다. 서부지검에서 밑도 끝도 없이 보안 수사하라길래 위조 신분증, 등기부 등본에 그 피해자 진술까지 다 다시 붙여서 그거 다시 넘겼어요. 근데도 구속영장이 안 나옵니다. 언제까지 풀어줘야 돼요? 오늘 새벽이요. 그때까지 영장 안 나오면 놔줘야 돼요. 15년 동안 변한 게 없네. 검사들이 쪼잔하게 그럴 리 없다 말하는 김사연. 맹렬하게 달려드는 최빛. 황시목은 저 검찰의 힘은 기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소할 사건을 기소하지 않는 데 있다고 합니다. 기소의 출발이 영장이라고 한다면 청구권은 당연히 이러한 폐단을 없앨 수 있는 쪽이 행해야죠. 그래서 더더욱 이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영장 청구권을 갖는 기관엔 해라 말아라 압력이 반드시 들어올 텐데 경찰은 이걸 어떻게 막으실 건지요? 우리도 그 고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법에 정통한 사람들로 영장 심사관제도 검토하고 있고. 검찰이 법을 몰라서 문제가 된 게 아닌데요. 지금의 수사권 조정이 병원 놔두고 병원만 바꾸는 게 안 되려면 검경 간에 단 하나라도 차이점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병원을 가야 다른 치료법이 나오죠. 옮긴 데가 돌팔이면요. 돌팔이? 기부장 진정하고. 진짜 돌팔이가 누군데요? 지금 우리더러 됐어. 아슬아슬한 줄타기는 끝납니다. 불꽃은 퍼져나갔죠. 청구된 영장이 부적절하면 법원에서 거릅니다. 걱정 마세요. 법원의 영장 발부는 객관식입니다. 모든 영장은 태생부터가 기본권 침해고요. 조서 내용을 주관식으로 검토할 절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찰 혼자 무슨 인권 보호기구인형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지금 당장 밖에 나와서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도 검찰의 인권 침해 사례 하나 둘 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내 말이 그거예요, 내 말이. 청구권은 인권과 직결되는데 우리 쪽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굴절한 것들이야 눈에 띄지만 민생에 직접 닿아있는 건 경찰이라고. 숫자로 경찰이 몇십 배, 몇백 배 우리보다 많지만 몰라요. 왜? 이슈가 안 돼서 이것저것 다 따지기 너무 많아서. 영장이 남발될 우려가 절대적이란 말입니다. 그 영장이 안 나와서 침해받는 보통 사람들 인권은요? 헌법재판소 가세요. 헌법을 꼭 뜯어 고쳐야겠으면 헌재를 가시라고. 그만 가자고 가.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첫날인데 수고하셨어. 그렇게 예를 지키는 듯 아닌 듯 대충 인사를 끝내고 1차 협의회는 단시간에 끝납니다. 경찰 측을 피해 계단으로 내려가던 법재단의 태아는 어느 지검이야? 아까 어디 형사라고 그랬어? 용산사라고 했나? 서부지검이네. 지금 서부지검장이 임채균인가? 임채균이면 뭐 어쩌려고요? 냅두세요. 아이씨, 영장 내주라고 할 수도 없고 여태까지 안 내주다가 우리 앞에서 저발했다고 협의 끝나자마자 갑자기 내주면 완전 인정하는 거잖아. 길들이기 한 거. 담당이 알아서 하겠죠. 그런 거 참견했다가 부장님만 욕먹어. 진짜 풀어주면 어떡하지? 전세 사기. 너 서부지검 있었지? 아는 애 없냐? 없는데요. 거기 뜬 지 얼마 됐는데? 2년이요. 에이, 다 뿔뿔이지 그럼 2년이면. 가만 있어봐. 걔도 서부... 누구야? 아니야. 한 주의 이현재와 전무들은 박상무의 발표에 패닉에 빠집니다. 보시다시피 이성재 사장의 지분율이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전 회장님께서 구속 전에 이성재 사장 쪽으로 지분을 많이 넘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간과해선 안 될 다크호스는 성문일보 김병현 사장입니다. 개인 투자자로선 회장님과 이성재 사장에 이어 김병현 사장이 3위에 해당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성재 사장이 정관 변경안을 공지해왔습니다. 언제 나왔는데? 못 들었는데?
몇 분 전에요. 그쪽에서 내놓은 주주총회 상정안의 골자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도록 한 현재 주식회사 한조의 정관을 변경해 대표이사의 의장 겸직을 그만다. 회장님이랑 의장을 분리한다고요? 그럼 의장은 누가 합니까? 이사회 중에 한 명을 총회에서 투표로 뽑아 의장으로 정하도록 한다. 회장과 의장을 분리하려는 이성재의 계획. 그의 목표는 이현재 회장을 밀어내는 것이었죠. 누굽니까? 그 이성재 사장 쪽에서 의장을 시키겠다는 사람이. 모릅니다. 의장을 할 정도면 당연히 우리가 아는 사람일 텐데 다른 계열사도 들은 거 없대요? 계열사 CEO들은 상정안이 나온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성재 사장이 누구를 의장으로 미는지를 알아내야 우리도 대책을 세울 건데요. 그러게요. 왜 꽁꽁 싸매지? 이현재는 이윤범이 의장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하죠. 이성재는 이윤범 명예회장을 이사회에 다시 불러내서 의장에 앉힐 겁니다, 여러분. 명예회장님이시라면 죄송하지만 싸움이 되겠네요. 결론에 도달해 곧바로 이성재의 집을 찾습니다. 이윤범 회장이 칩거하고 있는 곳이었죠. 하지만 저희 사장님께서 전하시라고 한 말씀이 있어서. 아버진 널 자식으로 생각 안 하신다. 직접 말씀하셨으니 심기 어지럽혀드리지 마라. 이 집은 나랑 내 어머니가 살던 집이야. 나 또한 널 동생으로 여기지 않으니 너는 감히 얼씬도 마라. 죄송합니다. 저희 사장님께서 빠짐없이 그대로 전하라고 하셔서. 두 사람의 수발을 들던 도중 심옥은 누군가에 연락을 받죠. 네? 오, 호랑이 생활한 건가? 아니요, 지금 바뀐데 무슨 일이시죠? 뒤풀이를 하고 있던 경찰청의 채빗도 문자를 받는데요. 밥값은 내가 내는데. 국장님도 멋있었어요. 여주경찰서장 박성홍입니다. 의정부지검에서 전직 경찰 수용자의 연락처를 문의했다고 합니다. 전화 좀 하고 올게요. 누가 그래요? 의정부지검에서 여주교도소에다 직접 문의를 했답니다. 뇌물죄로 복역했던 전직 경찰 수용자의 연락처를 아느냐고요. 의정부 어느 검사인지 알아요? 문의한 사람. 그리고 돌아가던 길 김세현은 고급 승용차에 오르는 심옥을 발견합니다. 여잔가? 저 자식 선 봤나 보다. 상대는 이현재. 연재는 말하죠. 성문일보 기사 정정해야죠. 정정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말씀하시죠. 중재 정도로 성이 차요? 댁은 그 기사만 놓고 보면 간접 살인자예요. 성에 안 차시면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성문의 도발에 응하지 않겠다는 심옥의 입장. 황 검사한텐 그이가 살면서 스친 사람 중에 하나였나 보네. 그렇다 해도 마음의 빚은 없는 걸까? 가슴에 조금이라도. 회장님요. 짧았던 만남이 끝나고 심옥은 의정부지검의 서동재를 만나러 가는데요. 예, 지금 출발하십니까? 오늘 내가 직업 일이 바빠서 내일 가자. 그렇게 법재단실로 들어온 심옥에게 김세현은 왜 이렇게 금방 들어왔어? 참 오랜 시간의 구애 끝에 이현재를 만나게 된 서동재. 전화를 여러 번 했다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회장님께 여쭐 게 있어서 신뢰를 무릅썼습니다. 회장님 외에는 제가 진실을 여쭐 분이 아무리 봐도 없더라고요. 진실? 예. 그런데 혹시 회장님 최빛 서장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그럼 그 박광수 변호사라고 기억하실까요? 사실 오주선 변호사처럼 한조는 박광수를 사회 이사로 모시고자 했었지만 너무 빨리 죽어버리는 바람에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활용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돼버렸죠. 그런데 저는 왜 부르셨습니까? 날 꼭 봐야겠다고 했다며. 내가 잘못 알았나? 뵙고 싶다고 뵐 수 있는 분이 아니니까요. 저를 허락하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으실까 해서 여쭙습니다. 혹시 제가 회장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 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 선배님의 사모님께만큼은 그 어떤 거짓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현재는 박상무를 내보낸 뒤 특명을 내리죠. 소검사 이윤범 전 회장님 몇 번 뵀죠? 예, 저한테 약간의 일을 맡기신 적도 있습니다. 가서 인사드릴래 오랜만에?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신 곳을 알려줄게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단 한 번도 만나주지 않는 아버지. 수강 생활 동안 좀 연재는 서동재를 시켜 변하신 정보를 것 캐낼 같아요. 생각이었죠. 내 쪽 사람한텐 얼굴도 안 보여주려고 하시는데 서검사는 내 쪽 사람이 아니니까. 되고 싶긴 한데요. 저도 회장님 사람이요. 그이가 이래서 옆에서 못났나 보다. 이어서 이윤범에게 전할 말이 적힌 쪽지와 주소를 건네죠. 전해드리면 돼요. 이건 주소. 예, 알겠습니다. 대낮이라 집주인은 없을 거예요. 이성재 사장이요. 예, 바로 가서 인사드리고 끝나는 즉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동재를 보내고 연재는 급하게 박상무와 통화하죠. 그때도 최비치란 이름이 나왔어? 아니요. 근데 방금 확인해 보니까 최 비서장이 그 일 직후에 경찰청 정보부장으로 옮겨갔습니다. 정보부. 아, 연관성 있네. 쉣. 오주선이한테 우리를 하는 거 집이든 와이프든 어디에도 절대 떠벌리지 말라고 경고해요. 그리고 대문을 쉽게 통과한 서동재는 까다로운 문지기를 만나죠. 이윤범 회장님께서 저를 아세요? 전에 제가 그분 밑에서 일했었거든요. 좀 더 빨리 찾아뵀어야 됐는데 서동재가 이제서야 인사드리러 왔다고 좀 전해주시겠어요? 회장님 지금 안 계세요. 아, 안 계세요. 예, 뭐 그럼 이것만 들여놓고 가겠습니다.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집에 아무도 들이지 않겠다는 관리인의 단호한 모습에 서동재는 물 한 잔 마실 수 있을까요? 와, 오는 길에 제가 내내 찾아봤는데 이 동네는 길에 편의점이 하나도 없네요. 잠시만요. 예. 물을 가져오는 동안 주변을 살펴보고 유리창을 쳐다보았지만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없었죠. 물만 먹고 나왔네. 그리고 이현재를 찾아가 알았어요. 서신을 전달 못했다는 비보를 전하죠. 저 그런데 그 댁에 혹시 어디 아픈 분 계시나요? 응? 약병에 붙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조 본사로 돌아가던 서동재는 관리인이 버리는 쓰레기를 뒤졌고 라벨이 없는 약병들과 찢어져 있는 라벨을 발견했죠. 아무것도 안 붙은. 만약 그 가족 중에 아프신 분이 계신 게 아니라면 혹시 이윤범 회장님께서는 이게 뭔지 알아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생각 못했는데 있었어요, 서검사. 같은 시각 최빛은 이제 왔어, 왜? 전직 경찰 수용자의 연락처를 문의한 검사 서동재의 정체를 알아내죠. 서검사가 연락처 알아내려고 한 애가 얘야. 그때 일로 실형 때려 맞고 빵에 간 2명 중에 하나. 김수항, 순경. 네가 조용히 좀 만나볼래? 김순경을요? 얘 작년에 출소해서 지금은 어디서 뭐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검사도 교도소에다 문의를 했겠지. 일단 내가 얘 주거지 알아보는 동안에 그때 관련자 중에 아직 현직이 남아있어. 그냥 지방검찰청에서 김수항이란 애를 찾는 건지 하필 요즘 같은 때 검찰이 캐캐 묵은 걸 다시 건드리는 게
다른 저희가 있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방을 나서던 한효진은 경감님 혹시 세곡지구대라고 아세요? 잘 오셨습니다. 근데 여기 관심을 갖는 작자가 의정부 서동재 검사라는데 이유를 모르겠단 말이야. 경감님 혹시 세곡지구대라고 아세요? 샤워실에서. 그리고 그날 밤 한효진은 세곡지구대의 고창용 순경을 몰래 불러내죠.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재판 기록을 좀 뒤져봤는데 거기 고순경 이름도 있더라고요. 뇌물소조 재판이요? 저는 그냥 참고인이었는데요. 그 팀 난리 났을 때 같이 근무했던 건 맞잖아요. 저 전혀 몰라요. 저는 백경사님 팀도 아니었고요. 송기영 경사는 백경사 팀이었는데. 송 경사님 돌아가셨는데요. 알아요. 자살이었는데요. 알아요. 그때 얘기를 해봅시다. 송경사와 백경사 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증언해 줄 수 있는 단 한 사람. 그의 입에서는 놀라운 얘기가 흘러나오죠. 거기 계셨구나. 다분히 의도적이었죠. 그렇게 조심 좀 하시지. 내가 조심을 안 했을 텐냐? 장님이 아니고서야 그걸 못 보고 사람 있는데다 풀풀 끓는 물을 부어? 미안해요. 물 좀 봐라. 정수기 홍수 났냐? 뭘 봐, 빨리 닦아. 딴 사람들 넘어지면 송경사 네가 책임질래? 팀장님. 모두가 그의 눈길을 외면합니다. 방으로 들어가는 송경사를 위로하기 위해 따라가던 고순경은 네가 뭔데 나보고 나오라 말아요. 누가 좋아한다고 나오냐고. 나 같으면 벌써 간댔다. 내가 내 직접 나오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인데? 너 위아래도 없어? 나이만 처먹으면 다냐? 김승경님, 먼저 인간이 돼야지. 제발 그만하세요. 지랄하고 자꾸 좀. 야, 김수아! 집단 괴롭힘이 있었다고. 조원들끼리. 경찰이. 지속적인 직장 내 왕따로 인한 우울증이었을까. 여진은 이 끔찍한 사실을 최 단장에게 전하죠. 의정부 지검에서 정보를 요구했다던 전직 경찰 김수왕은 샤워실에서 죽은 송 경사를 제일 처음 단독으로 발견한 조원입니다. 자살이지만 타살입니다, 단장님. TVN에서 방영되는 비밀의 숲 시즌2는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만나볼 수 있고요. 자취방 남자 채널에선 다음 오유카도 만나볼 수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시길 바래요. 본 드라마는 티빙에서 무제한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